그날 밤 30년 넘게 자식 뒷바라지에 달아버린 그녀의 무릎 위로 차가운 배신의 비수가 떨어졌습니다. 어머니를 위한 길이라며 내민 요양병원 입원 서류. 그것은 평생을 바친 어머니에게 자식이 건넨 마지막 사형 선고였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몰랐습니다. 평생 자식을 위해 굽혔던 그 등이 사실은 누구보다 단단한 지혜의 기둥이었다는 것을 말입니다. 무지한 노인이라 무시했던 어머니는 이제 자신의 이름, 임정숙을 걸고 인생의 가장 치밀하고도 우아한 반격을 시작합니다. 사랑이라는 이름의 가스라이팅, 효도라는 탈을 쓴 탐욕. 그 모든 허물을 벗겨내고 진정한 자존감을 되찾으려는 한 여성의 위대한 여정. 피를 흘리는 복수보다 무서운 것은 지혜로운 자가 소리 없이 판을 뒤집는 순간입니다.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던 황혼의 반란. 과연 그녀는 아들 내외가 여행을 떠난 그 일주일 동안 무엇을 바꾸어 놓았을까요? 신이여, 여러분의 가슴을 시원하게 뚫어줄 현실적인 복수극, 지금 공개합니다. 고요한 강남의 고층 아파트, 새벽 오시면 어김없이 부엌에서 달그락거리는 소리가 들려옵니다. 임정숙은 욱신거리는 손가락 마디를 찬물에 담가 열기를 식히며 아침을 준비합니다. 아들을 의사로 만들고 장가 보냈을 때 고향 사람들은 정숙이 이제 손에 물 한 방울 안 묻히고 살 거라며 부러워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며느리 지훈에게 정숙은 월급 한 푼 안 줘도 되는 최고급 식모이자 입주 보모일 뿐이었습니다. 어머니, 제가 어제 말씀드렸잖아요. 준우 아침에 고기 반찬 주지 마시라고요. 애 소화 안 되면 오늘 학원 수업 다 망쳐요. 성민이 애비 어릴 땐 고기 먹어야 힘쓴다고 해서 그랬지. 알았다. 미안하구나. 어머니는 맨날 옛날 방식만 고집하시니까 대화가 안 돼요. 정말 답답하네요. 정숙은 며느리의 날 선말 한마디 한마디를 가슴에 꾹꾹 눌러 담습니다. 아들 성민은 거실 소파에서 스마트폰만 들여다볼 뿐 어머니의 구부정한 뒷모습을 보며 단 한 번도 고생하신다는 말을 건네지 않습니다. 정숙은 그날 밤 거실 불을 끌어 나왔다가 부부침실 문틈 사이로 새어나오는 소리에 발걸음을 멈추고 맙니다. 며느리 지훈의 목소리는 평소 정숙에게 낼 때와는 달리 아주 상냥하고 부드러웠습니다. 하지만 그 입에서 나오는 단어들은 정숙의 심장을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며느리는 아들 성민을 구슬려 정숙을 집 밖으로 밀어낼 완벽한 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자기야, 어머니 요즘 깜빡깜빡하시고 무릎도 안 좋으시잖아. 내가 알아본 요양병원은 호텔이나 다름없대. 거기서 전문 재활도 받으시고 친구분들도 사귀는 게 어머니를 위해서도 훨씬 좋지 않을까? 준우 공부방도 이제 따로 필요하잖아. 어머니가 가시려 할까? 그래도 이 집 살 때 어머니 돈이 거의 다 들어갔는데. 에이, 그건 우리가 잘 모시는 조건이었잖아. 어머니도 이해하실 거야. 이번 우리 크루즈 여행 다녀오면 바로 말씀드리자. 내가 서류는 다 준비해뒀어. 정숙은 차가운 벽에 등을 기댄 채 입을 틀어막았습니다. 아들 성민의 미지근한 대답은 명확한 거절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묵인이고 동조였습니다. 평생 낙지를 팔아 자식 뒷바라지하고 이 아파트, 살 돈까지 내놓았던 정숙에게 돌아온 것은 시설 좋은 요양병원이라는 이름의 고려장이었습니다. 정숙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흐르지만 그녀는 소리내어 울지 않았습니다. 이제 울음 대신 차가운 이성을 찾아야 했기 때문입니다. 일주일 뒤 아들 부부는 결혼 10주년을 맞아 유럽 크루즈 여행을 떠난다고 부산을 떨었습니다.
정숙은 평소와 다름없이 그들의 가방을 챙겨주고 비행기에서 먹을 간식까지 준비했습니다. 며느리 지우는 공항으로 떠나기 직전까지 정숙에게 집안 살림에 대한 잔소리를 늘어놓습니다. 어머니, 저희 없는 동안 냉장고 청소 싹 해두세요. 그리고 가습이 많이 나오니까 보일러는 외출 모드로만 해두시고요. 돌아오면 드릴 말씀 있으니까 몸 관리 잘하고 계세요. 엄마, 다녀올게. 준우 학원 차 시간 잘 맞춰서 보내주고. 정숙은 말없이 현관문 밖으로 손을 흔들어 주었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고 정막이 찾아온 집안. 정숙은 거실 한가운데 서서 30년 넘게 자신의 피부처럼 입고 살았던 낡은 앞치마를 천천히 풀어 바닥에 놓았습니다. 그리고 안방 화장대로가 며느리가 비싼 거라고 아껴 쓰던 립스틱을 꺼내 주름진 입술에 발랐습니다. 거울 속에는 더 이상 기죽은 노인이 아닌 결연한 의지를 품은 여장부가 서 있었습니다. 정숙은 자신의 작은 방 장롱 깊숙한 곳에서 낡은 보자기 뭉치를 꺼냈습니다. 거기에는 아들에게 집을 사줄 때 작성했던 효도 계약서와 돈을 보낸 통장 내역, 그리고 이 집의 실질적인 소유권이 정숙에게 있음을 증명하는 공증 서류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정숙은 젊은 시절 식당을 크게 할 때부터 법률 자문을 해주던 고향 후배, 지금은 대형 로펌의 시니어 파트너가 된 김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김 변호사니? 나다 정숙이 누나. 이제 때가 된 것 같구나. 내가 5년 전에 말했던 그 명의신탁 해지와 부양료 청구 소송. 지금 바로 시작하자. 수학이 넘어 김 변호사는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이미 모든 준비는 끝나 있었다는 듯이 말입니다. 며느리는 정숙이 법에 무지한 노인인 줄 알았겠지만 정숙은 험한 세상 살아남으며 내 자산을 지키는 법 정도는 익히 알고 있었습니다. 김 변호사는 즉시 아파트에 대한 부동산 처분 금지 가처분을 신청했고 정숙은 며느리가 여행 간 사이 집의 비밀번호를 바꾸는 대신 아예 집을 정당하게 매각할 준비를 마쳤습니다. 아들 부부가 지중해의 태양 아래서 샴페인을 마시고 있을 때 정숙은 조용히 움직였습니다. 김 변호사의 도움으로 아파트 명의를 정숙의 소유로 돌려받는 절차를 단 며칠 만에 마무리 지었습니다. 이미 아들이 부양의 의무를 저버리고 요양병원에 보내려 했다는 증거인 며느리의 상담 일지와 녹취가 충분했기에 법적인 정당성은 확실했습니다. 정숙은 이 아파트를 시세보다 조금 저렴하게, 하지만 현금 일시불 조건으로 자산운용사에 매각했습니다. 매각 대금이 정숙의 통장으로 입금되던 날 정숙은 준우의 손을 잡고 학교 앞으로 마중을 나갔습니다. 그리고 아이에게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햄버거를 사주며 다정하게 속삭였습니다. 준우야, 할머니랑 이제 아주 좋은 곳으로 이사 갈 거야. 엄마 아빠는 나중에 따로 만날 거니까 걱정하지 마라. 이제 할머니가 우리 준우 공부랑 장래는 직접 챙겨줄게. 준우는 할머니의 단단한 눈빛을 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숙은 며느리가 그토록 아끼던 명품 가구와 가방들을 하나도 챙기지 않았습니다. 그것들은 새 주인에게 헐값에 넘기거나 폐기 처분하도록 놔두었습니다. 정숙이 챙긴 것은 단 한 상자의 옷가지와 남편의 사진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아들에게 짧은 문자를 예약 전송으로 걸어두었습니다. 아들 부부가 탄 크루즈가 지중해의 어느 항구에 정박했을 때 정숙은 이미 모든 짐을 정리했습니다. 김 변호사의 도움으로 아파트 매각 대금은 안전하게 정숙의 개인 신탁 계좌로 입금되었습니다. 정숙은 평생 자식 뒷바라지하며 옹색하게 지냈던 그 집을 뒤로하고
도심의 최고급 실버타운으로 거처를 옮겼습니다. 그곳은 요양병원이 아니었습니다. 수영장과 정원이 있고 전문 셰프가 차려주는 식사를 즐길 수 있는 오로지 자신만을 위한 안식처였습니다. 정숙은 짐 정리를 마친 뒤 아들에게 예약해 두었던 문자의 전송 버튼을 눌렀습니다. 성민아, 여행은 잘 마쳤느냐? 너희가 돌아올 집은 이제 주인이 바뀌었단다. 내 돈으로 산 내 집이니 내 뜻대로 정리했다. 너희 짐은 이삿짐 센터 창고에 맡겨두었으니 찾아가거라. 문자를 보낸 정숙은 휴대폰 전원을 끄고 창밖의 노을을 바라보았습니다. 30년 만에 처음으로 느껴보는 아무런 죄책감 없는 평온함이었습니다. 일주일 뒤 인천공항. 화려한 명품 쇼핑백을 양손에 가득 든 며느리 지훈과 아들 성민이 입국장에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지훈은 정숙의 문자를 읽고도 어머니가 또 심술을 부리시네라며 비웃었습니다. 하지만 아파트 층수에 내린 순간 지훈의 얼굴은 하얗게 질리고 말았습니다. 현관문 앞에는 처음 보는 건장한 보안업체 직원들이 서 있었고 도어락은 최신형으로 교체되어 있었습니다. 이게 뭐야? 당신들 누구야? 여기 우리 집이야. 당장 비켜! 이 집은 일주일 전에 매각 절차가 완료되어 소유권이 이전되었습니다. 전 주인 임정숙 여사님의 대리인으로부터 정당한 점유권을 위임받았습니다. 무단 침입 시 바로 경찰 신고하겠습니다. 지훈은 비명을 지르며 문을 두드렸지만 돌아오는 것은 차가운 기계음뿐이었습니다. 아들 성민은 당황해 정숙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들려오는 것은 전원이 꺼져 있다는 무미건조한 안내 멘트였습니다. 갈 곳이 없어진 아들 부부는 결국 정숙이 알려준 법률사무소로 김 변호사를 찾아갔습니다. 김 변호사는 그들에게 두툼한 서류 뭉치를 내밀었습니다. 거기에는 아들에게 집을 사줄 당시 작성했던 부모를 성실히 부양한다는 조건의 효도, 계약서와 며느리 지훈이 몰래 알아본 요양병원 상담 기록이 증거로 첨부되어 있었습니다. 임 여사님은 당신들이 부양의 의무를 저버리고 강제로 요양병원에 보내려 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네. 명의는 아들 것이었지만 실소유주가 여사님이라는 공증 문서가 있었기에 계약 해지는 정당했어. 이제 이 아파트는 너희와 아무 상관이 없네. 지훈은 그 자리에서 주저앉아 통곡했습니다. 그 집을 담보로 친정 오빠에게 빌려주려 했던 돈도 유럽 여행에서 긁어댄 카드, 대금도 이제 갚을 길이 막막해졌습니다. 아들 성민은 어머니가 자신에게 이토록 단호할 수 있다는 사실에 큰 충격을 받았지만 이미 버스는 떠난 뒤였습니다. 한 달 뒤 정숙은 실버타운의 테라스에서 책을 읽고 있습니다. 그녀의 표정은 그 어느 때보다 밝고 당당합니다. 정숙은 아들에게 다시는 연락하지 말라는 모진 소리 대신 손자 준우와의 정기적인 만남을 허락했습니다. 주말이면 준우가 실버타운으로 놀러오고 정숙은 며느리의 눈치를 보지 않고 손자에게 맛있는 것을 사주며 올바른 인성을 가르칩니다. 할머니, 엄마랑 아빠는 왜 맨날 싸워요? 나는 할머니랑 여기서 계속 살면 안 돼요. 여기가 훨씬 넓고 좋아요. 준우야, 사람은 자기가 지은 일에 책임을 지며 사는 거란다. 아빠, 엄마도 이제 스스로 일어나는 법을 배우는 중이야. 할머니는 여기서 준우 응원하며 행복하게 지낼게. 정숙은 준우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자식을 망치는 것은 무조건적인 희생이 아니라 잘못을 바로 잡아주는 단호함이라는 것을 그녀는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해질녘 정숙은 실버타운 친구들과 함께 댄스 스포츠 수업에 참여합니다. 굽었던 등은 꼿꼿하게 펴졌고
거칠었던 손에는 고운 핸드크림 향기가 납니다. 아들은 원룸으로 이사에 뒤늦게 반성한다는 편지를 보내오고 며느리는 파트타임 일을 시작했다는 소식이 들려오지만 정숙은 예전처럼 마음 아파하며 달려가지 않습니다. 그것이 자식들이 진정으로 어른이 되는 길임을 알기 때문입니다. 나는 이제야 내 인생의 주인이 누구인지 알았다. 미안하다 성민아, 지훈아. 너희를 위해서라도 나는 나 자신을 더 사랑하며 살란다. 여러분은 오늘 여러분 자신을 위해 웃어보셨나요? 당당한 황혼을 맞이한 임정숙 여사의 이야기는 수많은 시니어의 가슴에 희망의 불꽃을 지피며 막을 내립니다.